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 굉장히. 보통 중장기 이평선 깰 때 장대 양봉 나온다. 이 규칙을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이제 빈살만이 원하는 것은 좀 이상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통신도 빨라야 되고 철도도 빨라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5G 흐름이 나와준다면 120선 돌파 시도할 때 또 한번 장대 양봉 나와주겠죠. 60 반갑습니다. 신사임당의 파워 주식입니다. 오늘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수처리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알려드렸던 종목들 좋은 흐름 나왔는데 뉴보텍, 그 다음에 시노펙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들고 갔을 때 수익 날 수 있는 내년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주가도 꾸준히 올라갈 안정적인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년까지 3배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렸던 뉴보텍 같은 경우에는 수처리 관련주로 이제 상승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낮에 알려드렸었는데 여기 눌릴 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눌릴 때 알려드리고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도 한 5에서 10% 정도. 그 다음에 시노펙스도 이 자리에서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5% 이상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피플바이오.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침에 치매 관련돼서 이슈가 나와가지고 알려드리자마자 이제 쭉 VI까지 걸렸기 때문에 얘도 한 3에서 5%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을 알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저희 정방에서 웰크론 헌택을 이제 저번 주부터 매수를 했었습니다. 매수를 했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운이 좋게도 수처리 관련주로 갔습니다. 사실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한번 급등 시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이제 꾸준히 샀었는데 오늘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호가창 보면서 5,000원 넘기면 상한가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여러분한테 좀 빨리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토건주라든지 그 다음에 태경 BK 이런 종목들도 수혜주로 얽혔었는데 일단 내일 봐야겠죠. 일단 웰크론 한택의 상한가로 마감을 했으니까 이런 종목들 내일 또 후속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좀 약간 새로운 이슈들은 잘 갑니다. 새로운 이슈들은 등장하면 장대 양봉을 잘 뽑아주는 편이다. 그래서 오늘 좀 홀딩을 해서 좋은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게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소차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런 패턴들은 시장에서 잘 간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삼각 수렴하고 저점 높이면서 이렇게 그 이평선 깨는 종목들 22평선 돌파 시도 그 다음에 62평선 돌파 시도 하면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 그 다음에 120선 돌파 시도 이 종목도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종목이죠. 제가 이런 패턴이 잘 가니까 잘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런 패턴들의 종목들이 잘 갔습니다. 컴퍼니 K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중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시세 나올 때 장대 양봉 나온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이런 패턴들 잘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야스 이런 것도 보시면은 중장기 이평선 구간 얘도 20선 돌파 시도할 때 거래량 동반은 상승 그 다음에 60선 돌파 시도할 때도 거래량 동반은 상승 나온 다음에 120선 돌파 시도할 때 상승 흐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이런 수렴하거나 저점을 높이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보통 중장기 이평선 깰 때 장대 양봉 나온다. 이 규칙을 말씀드렸어요. 중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할 때 상승한다. 그래서 주로 121선이나 이제 61선 돌파 시도할 때 장대 양봉 나온다. 바닥에서 옆으로 저점을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중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놀고 있다가 테마주로 엮여서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나오는 시장이니
이런 패턴 잘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 있게 보셨어도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었다. 뭐 웰크롬도 마찬가지죠. 웰크롬 한택이 상한가 때리니까 얘도 이제 저점 높이면서 상승 흐름 60선 돌파 시도할 때 여지없이 상승 흐름 그 다음에 120선 돌파 시도할 때 22% 상승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남아포가 뭐 이런 거 시간에도 움직이던데 보면 20선 돌파 시도할 때 여러 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60선과 120선 한 번에 돌파 시도할 때 이번에 60선 지지받고 120선 돌파 시도할 때 22%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토건주는 대부분 오늘 보니까 그 이재명 리스크로 이낙연 테마로 이제 좀 급부상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또 이제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씨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게 움직이구나 이제 시장 파악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잘 간다. 그래서 탈출을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면 추가 매수해서 탈출하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종목 패턴이나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목요일 무료 방송은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영상 아래 댓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댓글 통해서 들어오시면 목요일 9시에 방송 참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5G입니다. 이제 내년까지 가져갔을 때 이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좀 주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이제 5G입니다. 요즘 이제 2차전지가 많이 빠져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2차전지가 항상 올라갈 수 없다. 배터리도 항상 올라갈 수 없다. 오늘 이제 뭐 니켈이랑 뭐 리튬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 원자재가 또 비싼데 뭐 하루 만에 뭐 가격이 뭐 66% 떴다. 뭐 근데 오늘 이제 금투세 영향으로 시장이 지지부진하면서 못 갔죠. 그리고 또 개인들이 맨날 2차전지 배터리 뭐 이렇게 하니까 주가가 좀 무겁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무거운 걸 버리고 가벼운 걸 찾아가기 때문에 어떤 게 잘 간다? 이렇게 우상향하고 중장기 평선 깨는 종목이 잘 간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발굴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종목을 이제 차트를 보고 발굴하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도 이런 거는 이제 좀 쉬운 편이니까 공략을 해보셔라. 잘 모르시면 질문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제가 5G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5G가 이제 굉장히 웃깁니다. 네옴시티로 갔어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올라간 건 네옴시티예요. 오늘 수철이도 네옴시티로 갔죠. 이 네옴시티주 기지개 빈살만이 두고 간 선물 보따리 안에는 5G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 빈살만이 원하는 것은 좀 이상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통신도 빨라야 되고 철도도 빨라야 되고 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뭐 재건주랑 뭐 이런 이제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또 여기서 올라갔지만 5G도 좀 같이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배신감이 좀 쌓였죠. 우리가 이제 5G를 가입을 했는데 였다가 투자를 안 하고 있다. 통신사 가만 안 둔다. 이건 제가 한 말이고요. 제가 지금 5G를 쓰고 있는데 어쩐지 4G와 별로 다를 게 없어. 어쩔 때는 4G가 더 빨리 갑니다. 근데 5G에 투자를 안 했어요. 이 자식들이 돈만 걷어놓고 지금 5G에 투자를 안 해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하다. 근데 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또 가속도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타 지역 공급을 본격화하겠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아직 4G도 안 깔려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3.5 기가헤르츠 대역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커지겠죠. 우리나라처럼 통신이 빠른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네옴시티도 이제 좀 통신을 빨리 하겠죠. 통신을 빠르게.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 플러스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제 빠른으로 가고 있어서 5G가 잘 갈 것 같다.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건 5G 장비. 장비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전년도 대비 78%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할 예정인데 일단 현 정권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소차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5G랑 이제 6G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정책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속도도 빨라지고 그다음 뭐 효율성도 늘려보겠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새로운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장비 발주를 내 가지고 이제 공급망을 넓혀야겠죠. 그래서 이런 5G 관련된 섹터들을 이제 움직일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얽힙니다. 자율주행. 결국에는 인터넷이 통하고 이제 차랑 삐리삐리 하려면 5G 통신이 좀 발달해야겠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제 아무리 로봇이 알아서 한다고 해도 인공지능도 뭐 이렇게 원격으로 뭘 하려면은 이 통신이 활발해야 합니다. 원격 의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 연결성과 에너지 효율성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 뭐 그다음에 뭐 스마트 홈, 뭐 IoT 뭐 이런 거 다 결국에는 5G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이런 장비 발주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키워드는 해외로 뻗쳐나가는 글로벌 국내 기업, 수주를 잘 따오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잘 보셔야 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광범위하게 보고 마지막에 세 종목을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보셔야 내년까지 3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움직인 것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기가레인,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부품주입니다. 그 RF 커넥티비티 공급사인데 최근에 시세 분출이 한번 나왔죠. 최근에 이제 중장기 이평선 60선과 100에서 한 번에 돌파 시도하는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요즘 눌리긴 했어요. 저번 주에 17% 상승하고 이제 작살난 다음에 오늘 단기 이평선 지지받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도 이제 중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쉬면서 알랑꼴리 하다가 2250원부터 2500원까지 돌파 시도를 한 번 할 수도 있고 슬금슬금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거는 5G 전반적인 흐름과 국내 시장의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금투세 유예 분위기가 저번 주까지 좋아가지고 금요일날까지 얼레벌레 넘어갔는데, 이제 금투세 유예를 안 한다고 하면 당장에 코앞으로 닥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큰 손들이 주식시장을 많이 롤링을 해주면서 개미들이 이래나 저래나 해도 테마주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 조금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뭐 세금을 걷자는 취지는 좋겠지만 결국에는 이 피해는 개인 투자자가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이 일단 우리나라 모바일 RF 커넥티비티 공급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대응 가능한 이제 부품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아직 시세가 꺼지지 않고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5G 시세는 살아 있다라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가레인이 가니까 이제 다른 이제 머시기들은 어떻나 해가지고 머크리가 이제 상승을 했겠죠. 얘 같은 경우는 유무선 공유기를 제조를 하고 판매하는 단말 장비, 이제 단말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승 21% 상승으로 고스란히 뱉어놨어. 하지만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60선 지지받고 120선 돌파 시도하는 흐름 나와주면서 이제 눌렸는데, 원래 얘는 이렇게 좀 주가를 많이 갖고 놀아요. 28%도 상승하고 이제 돌파 시도하면서 이때 달라붙은 개미들 아주 작사를 내버렸죠. 그래서 거래량을 죽이고 다시 한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종목을 롤링하는 사람이 돈이 없거나 진짜로 개미들 태워주기 싫어서 롤링을 굉장히 롤러코스터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지금 일단은 처음에 상승 거래량 동반은 상승 나왔을 때 6,000원대 지지 받아주고, 그 다음 중장기 이평선 7,000원대 돌파 시도 한번 하고 이제 눌렸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어차피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터치해준다면은 한 7,700원대까지는 쏴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올라올 확률이 조금 낮아요. 올라오면 땡큐인데 일단은 분위기 봤을 때는 이번 주에 가면은 이제 상승폭이 좀 작을 수도 있어서 뭐 개인적인 호재가 아닌 이상 좀 우상향해야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얘도 이제 평창 관련주로도 한번 엮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부품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광섬 융착 접속기 절단기, 그래서 뭐 5G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등을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 뭐 거래량은 사실 뭐 그렇게
건들고 싶지는 않은데 또 이런 게 또 잘 갈 수도 있어요. 거래량 동반 상승 나오고 61선 지지 받아주면서 역배열이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한다면 3,200원까지는 쏘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5G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괄목할 만한 그런 시세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5G 저라면 내일부터 빠지는 종목도 조금씩 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하겠죠. 와이어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계망 관련주인데 이제 수도권 지하철 5G 공사 수주도 하고 이제 공사 계약도 하고 뭐 이랬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슈는 나쁘지 않은데 거래량이 나쁜 거죠. 종목이 나쁘다기보단. 근데 일단 60주선 돌파 시도할 때 11%, 120선 돌파할 때 7%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2,500원까지 한번 빠지면 매수를 해볼만 하고 2,700원 돌파 시도할 때 매도하면 아주 꿀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봉 흐름상으로도 봤을 때 뭐 한 2,800원까지 열렸으니까 한 2,700원까지는 뭐 상승 흐름 나오면 날라라게 먹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 얘도 딱 이름만 들어봐도 와이파이스러운 이름이죠. 장명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뭐 5G를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거래량이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RF FEM이라고 이제 단말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말기 부품 관련주. 뭐 아직은 바닥에서 거래량 2만 주기 때문에 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넷 얘도 딱 봐도 이제 뭐 5G스러운 네이밍인데 시세가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매매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상장하고 나서 그렇게 좋은 상승 흐름은 안 나왔어요. 2010년도에 만원대 한번 가격 찍었다가 쭉 빠지고 2019년도에 또 한번 돌파 시도했다 쭉 빠지고 이렇게 크게 상승 흐름은 안 나왔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얘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한 12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런 추세라면은 한 2, 3년 이내에는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박 상승 흐름이 한 번도 안 났기 때문에 10,000원에서 12,000원에서 치열하게 한번 싸우는 구간에선 돌파 시도 한번 나오겠지만 아직은 안 사고 싶네요. 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트랜시버 생산하는 이제 대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한번 시세 분출이 이제 좀 굉장히 나왔었는데 이때 좀 약간 고평가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한탕을 일단 해먹고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한 19,000원까지 열려있는데 뭐 그렇게 뭐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아직까진 거래량이 들어오면 또 몰라도요. HFR 이런 종목은 뭐 좋은데 사실 이제 좀 단타 칠 때 좀 치열하죠. 가격대도 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비주긴 장비주인데 이제 전송 장비 뭐 이런 섹터예요. 그래서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여기서 좀 치열하게 한번 써야 할 것 같아요.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 그래서 뭐 단타를 치신다면 한 3%에서 5% 뛰기 그런 자리입니다. HFR도 좋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사서 좀 많이 먹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직 자리가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엔텔스. 엔텔스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막 시세가 세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이제 유무선 운용 지원 시스템 이런 쪽이라고 좀 봐야 하는데 일단은 60선을 돌파 시도할 때 한번 상승 흐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20선 돌파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60선을 지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120선 돌파 시도를 다시 한번 할 때 장대 양봉을 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 시도할 때는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120선 돌파 시도할 때는 아직 거래량 동반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에 좀 부합하는 거래량이 한번 나와준다면 또 단타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도 이제 단기 이평선 지지받고 20선 돌파 시도할 때 어찌됐든 6,000원까지 한번 쏘는 자리는 오겠네요. 뭐 한 5,900원 뭐 이 선까지는. 오늘 영상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유엔젤도 뭐 관련주입니다.
얘도 이제 IoT 뭐 이런 이제 부가 서비스 이런 거 제공하는 기업인데 뭐 정확하게 5G라고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넘기겠습니다. 오파스넷은 이미 이제 신고가 달리니까 그냥 있구나. 얘는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이제 뭐 통합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PPI 얘도 바닥에서 아직 사볼만한 자리는 아니네. 근데 이제 일봉상으로 사실 이런 자리 가지고 있다면 이제 중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할 때 한번 시세가 나오겠거니. 물론 개별적인 악재가 없다는 가정하에 60선 돌파 시도할 때 그래도 한 9%, 8%씩은 상승했으니까 120선 돌파 시도할 때 최소 5% 이상의 상승 흐름 나오겠죠. 이 정도로 보고 들어간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코이버 얘 같은 경우에도 우상이 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5G 한번 갈 것 같긴 해요. 전반적으로 종목들 분위기가 그래요. 느낌 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코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또 평창 관련주였죠. 얘도 이제 뭐 장비주라고 보긴 해야 하는데 어찌됐든 5G 이 구축을 위한 그런 이제 좀 체계라든지 이런 이제 좀 액세스망 관련주이기 때문에 코이버도 한번 볼만합니다. 근데 뭐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온 종목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는 느낌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렇게 뭐 또 대박 상승 나오는 종목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있구나. 다산 네트워크스 참 이름은 다산인데 이게 좀 마늘따를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일봉 흐름상 봤을 때 20선 때 지지받을 때 15%, 60선 돌파 시도할 때 16%. 그러면은 이제 5G 흐름이 나와준다면 120선 돌파 시도할 때 또 한번 장단구 나와주겠죠. 60선 지지받고 120선 돌파 시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좀 괜찮은 종목들은 60선을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자리에 있고 120선을 돌파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돌파 시도할 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주봉상 20선 아래에 있고 점진적 우상향을 하고 있어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00원 정도 바라보고 진입을 해볼만 하겠죠. 그다음에 대왕강통신 뭐 자리는 나쁘지 않은데 뭐 그렇게 뭐 러블리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제 5G 종목을 많이 있기 때문에 얘도 뭐 광섬유 광케이블 관련주인데 그렇게 사고 싶진 않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아이크래프트 이런 거는 이제 또 그렇게 이제 뭐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느낌이 또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얘도 이제 네트워크 뭐 장비주 라곤 하지만 이제 차트가 좀 거시기하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많이 깨졌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 나오지 않는 이상 접근하고 싶지 않아요. 우상향하는 거 나쁘지는 않은데 거래량 동반한 그런 이제 돌파 시도를 한 번도 안 해서 좀 불안하다. 삼지전자 저는 삼지전자 이렇게 아이크래프트 이런 거 아직 거래량 동반하면서 중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KT 얘는 이제 전망이 좋죠. 전망은 좋은데 일단 뭐 리포트 보니까 얘는 뭐 목표가가 뭐 9만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인 통신 사업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서는 뭐 거의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좀 이제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 브랜드 평가 면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서비스도 하고 뭐 5G 뭐 규격도 완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KT라는 종목은 이제 좀 자금력이 좀 대단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배당을 주죠.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을 주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앞자리를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치실 분들이라면 이제 사시면 안 되는데 일단 내년도에 이제 높은 성장 기대감과 이런 이제 배당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이런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G 추가 주파수 경매 지연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전망은 좀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거의 독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5만원대 이제 돌파하고
이제 기대 수익률도 이제 배당 수익률도 한 5%대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보면서 중장기를 보신다면 KT라는 종목이 나쁘지 않습니다. 9만원 나왔다고 해서 9만원 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한 5만원까지 보고 중장기 투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리드. 뭐 솔리드 괜찮습니다. 솔리드가 이제 괜찮은 이유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올해 2분기 때 그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3, 4분기 이제 실적 영업이익 성장도 이제 지속이 되는 편이고, 그다음에 자회사 개발비 이제 감가상각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면 내년에 이제 개발비 상각을 했을 때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5G 인빌딩 시장이 본격화될 예정이고, 아직 이제 이런 이제 5G 관련주들이 이제 꾸준한 우상향을 하지 않아서 이제 거시기 하지만 결국에는 2차 전지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테마입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 5G라고 이제 이름만 붙어도 겁나 날아다녔던 시절이 한 3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2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게 영국이랑 미국에 수출을 해서 이제 수출 쪽으로 해서 이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뭐 수주나 이런 게 좀 불안정해가지고 좀 더딘 편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데 뭐 지하철 공사나 뭐 이제 이런 이제 수출 관련된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포터들 보면 15,000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15,000원까지는 지금은 사실 좀 오바고, 제가 봤을 때는 한 7,000원까지는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주봉 돌파 시도를 이제 이틀 정도 하면서 10%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거래량. 그다음에 이제 120선을 바로 이제 돌파해버리면서 11%대 상승. 그다음에 이제 매물대 돌파 시도하면서 오늘장이 12%대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눌릴 수도 있어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5,000원대까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하고 매매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한 6,500원까지는 열어두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봉상으로는 6,000원대 매물대를 돌파를 이제 좀 시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뭐 앞으로 이제 성장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또 뭐 SK나 뭐 KT로 이제 뭐 중계기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리드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는 이제 스몰셀 매출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좀 기대감이 있는데, 얘도 이제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RF 중계기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그렇고, 이제 일본 시장의 이제 수출 확대로 인해서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좀 실적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랑 국내 스몰셀 매출처를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5G로 많이 안 쏠려서 그렇지,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몰셀 매출액이 이제 꾸준히 여름부터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이제 좀 흐름이 좋아졌고, 내년에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노와이어리스가 일본을 딛고 이제 해외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목표 수익률은 뭐 이 자리에서 좀 높게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일봉상으로는 35,000원, 주봉상으로도 35,000원, 이제 월봉상으로도 한 35,000원 보여지기 때문에 이 가격대 일단 보면서 주가 추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까지 매출 성장률이 있다라는 것은 올해 이제 이번 달에 3분기 실적 나오면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뭐라 해야 할까, 올해보다
더 좋아진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뭐 얘기라든지 뭐 또 이제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했던 것처럼 상승하는 것까지 이제 또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5G도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는 거죠. 삼지전자 사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코멘트를 달고 싶진 않아요. 얘도 이제 스물셀 관련주인데 그닥 그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차트가 거래량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잘 갈 수도 있긴 한데 제 스타일은 아니야. 아직까지는 안정감이 좀 없어서 거래량이 이제 좀 나왔을 때 사셨으면 좋겠고 텔코웨어도 이제 데이터 솔루션 공급하는 업체인데 장비주와는 좀 거리가 멀어서 패스.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자리에서 한번 추천하면서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이 이런 자리에서 또 한번 추천하고 얘도 이제 네트워크 이제 뭐 솔루션 뭐 부가 서비스 이런 섹터인데 얘도 이제 5G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파동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2,400원에서 한 3,500원. 그럼 이번에 상승한다면 3,500원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에이스테크 얘도 이제 통신기기 뭐 이제 안테나 뭐 이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거래량 동반한 돌파 시도가 없어서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FHRC도 참 옛날에 좀 기대감이 많이 있었던 종목인데 조금 아쉬워요. 시세가 이제 죽고 이제 시장에서의 이런 기대감이 좀 죽으면서 RFHRC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이 좋아질 건데 얘도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유럽, 일본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5G지만 이제 3G, 4G 3G, 4G 이런 주파수를 이제 대역 투자를 이제 본격화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내년에 이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제 등등의 이제 대기업들과 이제 손을 잡고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인도까지 이제 뭐 진출을 해서 이제 고주파수 사용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RFHRC의 캐파가 좀 커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RFHRC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주력 파트너로서 매출 신장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이제 7,000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상승을 하고 지금 한 2만원대까지 빠졌는데 일단은 뭐 3만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일단 이제 장기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항상 이런 이제 시장의 흐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차분차분하게 보면서 나아가야지 않을까. 텔레필드도 이제 관련주인데 60선대 돌파 시도하면서 한번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 나왔고 여기서 이제 물량 소화를 이제 3,000원대에서 한번 더 하면은 120선 돌파 시도할 때 3,500원 돌파 시도할 때 다시 한번 또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얘도 이제 통신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뭐 접속망, 백본망, 뭐 그래서 광전송 장비, 뭐 게이트웨이 등을 생산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얘도 첩첩산중이라 목표가는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하는 이제 그런 섹터라 아직까지는 좀 더딥니다. 장비 섹터가 아니죠. 만원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비쿼스.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섬유, 광케이블 관련주기 때문에 뭐 장비 섹터는 아니죠. 돌파 시도할 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이제 통신 장비주인데 아직 거래량 동반은 돌파 시도 없어서 제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해서 빠졌나 모르겠네. KMW 뭐 얘도 한참 5G로 날렸던 종목인데 120선대 지지받고 중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는 오늘 처음 했네요. 8%대 상승. 이제 120선 돌파 시도할 때 3만원대는 갈 것 같습니다. 얘도 이제 스물셀 관련주입니다. RF 머트리얼즈 얘는 이제 RFHRC가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RFHRC가 잘 가면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RFHRC에 관심 있으시다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이버.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이크래프트. 얘도 아직 중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 제대로 안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하면서 힌트를 아주 제대로 드렸어요. 혹시 힌트를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힌트 알려드릴 겁니다. 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저희 텔레그램에 참여를 하시면 차트 강의라든지 종목 추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예요. 뭐 돈 내고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무료로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